부동산 규제는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안녕하세요. 자, 지난 영상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가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 알아봤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수요에서 중요했던 심리,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덜 중요한 규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상승의 시그널만 켜지면 인간의 심리는 바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규제는 조금 다릅니다. 규제는 현 정부의 가치관에 따라서 기조가 변하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가로 앞으로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 수요와 공급의 억제를 테마로 규제 등을 정립해 왔었습니다. 이 부분이 자유시장 경제에서 역행했던 비합리적인 내용들이 많다는 여론에 정권이 교체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좌우를 떠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고 있죠. 사실 그렇잖아요. 지난 정부에서는 규제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내놨어요. 굉장히 여러 차례 정책을 내놨는데 이게 매번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반작용들이 작용을 해서 굉장히 가격들이 많이 뛰었죠. 물론 뭐 효과를 보면서 잠깐 주춤했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바로바로 반등하고 상승폭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되었었습니다. 이거는 왼쪽 분들도 오른쪽 분들도 다 공감을 하던 내용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권이 교체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실관계가 요즘 다르게 해석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런 여론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인데 우리가 대선 전에 약간 거래가 주춤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겨울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거래가 쭉쭉 일어나다가 대선 때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테이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래를 안 하고 관망을 하다 보니까 당시 상황이 급하신 분들이 물건을 좀 싸게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물건들이 소진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하락의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계속 더 스테이가 길어졌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선이 끝나고 나서 뭐 정권이 바뀌었죠. 바뀐 정권에서 규제를 풀어주는 완화 정책을 바로바로 실행해 줬다면 아마 이게 상승 시그널을 받아들이고 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심리도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정부는 그 내용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듯해요. 단순히 집값이 올라서 그 반발심으로 정권이 교체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여론은 실제로 적지는 않았는데 집을 가지신 분들은 거래를 정상화시켜 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고 집을 갖고 계시지 않았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죠.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세금도 합리적으로 내고 대출도 자유롭게 받을 수 있고 하면은 좋은 상황인데 단순히 집값이 올라서 그 반발심으로 정권이 교체된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가 조금 더 본질로 들어가서 본다면 그리 단순한 이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오른쪽을 선호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왼쪽을 선호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황에서 집값이 올라서 정권을 교체하고자 했던 분들은 진보 정권을 선호하는 분들 중에 많다고 알려져 있고 각종 규제에 대한 반발심으로 정권을 교체하고자 했던 분들은 보수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거는 뭐 좌우로 나눠서 지금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좌파나 우파나 이론만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념을 가지신 분들도 건강한 생각을 갖고 이념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약간 왜곡되거나 변질된 분들, 그러니까 변질된 좌파나 변질된 우파가 문제가 있는 거지 편협된 사고를 가지고 이기적으로 해석을 달리해서 대입하는 그런 좌파나 우파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대부분의 건강한 좌파나 우파는 이념의 차이일 뿐이지 누가 옳다 그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현 정부 스탠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 정부는 보수의 지지자들의 니즈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보수표를 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보수 지지자들의 니즈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진보 지지자들의 니즈에 초점을 맞춰서 규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보수 지지자들의 이탈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이런 진보 지지자들의 유입이 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아닌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현 정부가 인지만 한다면 바로 스탠스를 바꿔줄 것 같은데 아직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투자자 아니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이런 비합리적인 규제 등은 삭제 그리고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규제를 기초로 한 정책이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바뀌게 된다면 거래량을 늘리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세수 확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극단적인 여론들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신념이 반시장주의라고 할지라도 이 상태를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현 규제는 1주택자 혹은 다주택자, 무주택자 그 어느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지어 정부도 세수 감소라는 부작용만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기업도 문제가 있고 누구에게도 좋지 않은 이상한 규제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해결책은 현 정부가 이 상황을 인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스탠스가 바뀌고 시장 상황이 바로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변에 참모들도 많고 뭐 똑똑하신 분들도 많고 경제 이런 것들도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런 분들이 좀 옆에서 잘 얘기를 해주신다면 상황을 좀 더 깊게 보고 비합리적인 규제 등은 완화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 시점을 기다리고 있죠. 좌우 이념 논리를 떠나서 시장은 시장에 맞게 한다는 기본적인 자본주의 이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길 바라면서 규제가 완화되고 거래량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 욕구잖아요. 가고 싶은 곳으로 이사 가고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게 하는 게 인간의 기본 욕구인데 그걸 억누를 수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집값의 중요한 요인인 구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